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 제목에 따른 원가의 분류로 알맞은 것은 이거 출제 진짜 많이 해요. 알죠? 그래서 꼭 외워달라는, 원가에겐 제가 강조드리는 거, 여기는 꼭 하세요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주구장창 파시면 다섯 문제 다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진짜. 자, 보시면 뭐냐. 우리가 추적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투입됐는지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냐, 추적할 수 없냐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계 때 배우셨지만, 회계 1급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그죠? 어떤 제품에 얼마의 노동력이 투입됐는지 알 수 있는 게 직접 노업이잖아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직접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추적할 수 있다. 어떤 제품에 얼마를 우리가 제조하기 위해서 투입했는지 알면 우리가 그걸 직접비 또는 직접 원가. 그렇죠? 근데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투입됐는지 알 수가 없고 그냥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그걸 우리가 제조 간접비 또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제조 경비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간접비라고 하죠. 제조 간접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별 제품, 항상 추적 가능성 개별 제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공통적으로 소비되다 보니까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는 간접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대비하시고 여기 되셨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출제하면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건데 우리가 공장의 원가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원가의 3요소라고 하죠, 여러분들.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시험에 요 제조 간접비 있죠. 시험에 이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 어떻게 출제할 수가 있냐면 요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제조 간접비가 공통비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떻게 출제하냐면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다시 변동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우리 수선비 있죠? 수선비. 우리 회사가 소나타하고 그랜저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공장에서. 그럼 수선은 여러분 소나타만 수선하고 그랜저는 수선 안 해요? 나는 공장에서 둘 다 수리하잖아요. 맞죠? 근데 당연히 제품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수선 횟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총 금액이 변동하는 게 우리가 변동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의 임차료도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니까 우리가 얘도 제조 간접비죠. 그죠? 근데 임차료는 우리가 생산을 하면 할수록 임차료가 막 늘어나요? 안 그러죠? 생산을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10,000개를 하든 총 임차료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고정비라고 배우셨을 거고 시험에 변동비, 고정비 이쪽 말 문제 하고요. 그래프 문제 진짜 많이 내요. 알죠? 그래서 일단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꺼내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 왜 꺼내냐면 시험에서 그냥 제조 간접비라고 던져주잖아요. 그럼 이건 변동 제조 간접비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걸 그냥 던져준 거예요. 맞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 네. 변동 제조 간접비 얼마, 고정 제조 간접비 얼마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더한 걸 제조 간접비로 보라라는 뜻이에요. 알죠? 이 두 개를 더해서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좀 이따가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일단은 2장까지 배워야 완벽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가지 못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좀 질문. 자, 지식을 동원해봐요. 우리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더하면 뭐라고 하죠? 직접비 또는. 그렇죠. 방금 들렸어. 그렇죠. 여기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그렇죠. 들어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조선시대 때 없었을까요? 그래서 역사 시간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도 있었겠죠. 어떤 의자? 나무 의자 같은 거. 맞죠? 저도 안 살아봤지만 나무로 된 책상이나 의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나무 의자는 나무라는 재료.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엔 기계가 없었을 거니까 사람의 노동력. 그죠? 그럼 재료와 사람의 노동력이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직접 원가라고도 하지만 기초 원가, 기본 원가라고 한다라는 것도 암기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죠? 필수. 자,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제조 간접비의 정의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조 간접비 정의예요, 실제로.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농업비는 사람의 노동력이죠. 그죠?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대표적인 게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 일반적으로. 왜냐면 기계는 재료하고 사람의 노동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기계가 제품을 만들죠. 나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사람과 기가 만들잖아요. 만드는 게 가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공 원가. 그 다음에 나무라는 원재료를 사람과 기계가 가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자로 막 바꿔주잖아요. 지금 현재. 맞죠? 그래서 바꿔준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이라고도 해요. 맞죠? 같은 말. 이거 시험에 잘 냅니다. 좀 이따가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건데 꼭 여러분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숙제 많이 해요. 아셨죠? 그런 표정이 짜증난다 원가액이 아니야? 이렇게 저 아니죠? 지금 그 퇴근하시고 오시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힘드신 거죠? 그게 믿고 싶어요. 그렇죠? 원가액에서 힘든 건 아니지. 우리 시험 아니에요? 2주 남았다? 자, 보실게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라도 해야 돼.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어쩔 수 없어. 됐죠? 네, 꼬우면 선생님 하세요. 이거 방금 아니었어, 이거. 자, 이거 방금 취소? 웃기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양아치잖아, 드립이, 씨. 죄송해요. 선생님 하세요?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오해야. 이제 수업해야 돼. 열심히 수업해야 되는데, 개끝이라고 자꾸 이상하네. 자, 보실게요. 자, 뭐냐면 이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여기가 별표예요. 여기가 시험에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챕터예요. 그렇죠? 여기는 꼭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서 얘는요, 아예 대놓고 제일 엄청나게 짜증나게 물어보면 그냥 이 제목에 따라서 어떻게 해주냐면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아니면 그 대놓고 조업도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조업도가 뭐고 행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일단은 행태는 뭐냐면 행태가 움직이는 모습을 행태다라고 해요.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원가가 움직이면 변동하는 거잖아요. 원가가 움직이면 변동하는 거니까 변동비.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는 모습이다라는 거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그렇죠? 움직이면 변동하니까 변동비.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돼 있으니까 고정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업도가 뭔지 설명드려요. 조업도가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제품을 10,000개 정도, 1년에 제품을 10만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렇죠? 기계가 있는데, 올해 7만 개, 1년 동안 7만 개의 제품을 생산한 거예요. 그러면 총 10만 개를 내가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올해 7만 개를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업도가 70%다라고. 조업도가 70%. 만약에 10만 개를 만들 수 있는데 10만 개를 넘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완전 조업도라고. 완전 조업도. 그러니까 100% 넘어간 거죠, 여러분들. 풀가동. 알죠? 그러면 제가 방금
조업도는 어떻게 했냐면, 네, 총 10만 개 중에서 7만 개, 총 10만 개 중에서 10만 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 일반적으로 조업도라는 건 생산량 가지고 주로 따져요. 맞죠? 우리 회사가 총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것 중에 올해 몇 개를 생산했냐. 맞죠? 그게 조업도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량에 따른 원가의 분류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여기서의 원가는 총자는 제가 붙인 겁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총 원가가 움직이면 변동비. 생산량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면 고정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요 문구대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조업도는 그냥 생산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많이 보셨던 게 이런 그래프죠, 여러분들. 빨리 띄고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그 외부 강의 갔었는데 거기에서 모르고 이거 뭐지? 애니메이션 띄우는 거 놓고 왔어. 놓고 와가지고 미리 띄우고 시작할게요. 원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변동비와 고정비를 말문제도 내지만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배우셨던 그래프로도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일단 띄우지 말고 할까? 이렇게 할게요. 그래도 좀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Y축이 원가입니다. Y축이 원가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실 게 여기는 시험에서 어떻게 장난을 많이 치냐면 전체 금액이 총원가죠. 근데 단위당 원가는 뭐예요? 이건 한 개당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딱 보시고 문제를 보시고 말로 줬을 때 이게 총 원가인지 하나당 원가인 단위당 원가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수도 없이 나갔어요. 시험에서. 아셨죠?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자, 그리고 여기 X축 조업도는 그냥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쪽 변동비 있죠? 우리가 생산량에 따라서 총 변동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래프 확인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죠. 자, 우리 회사가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예요. 알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자동차 부품 한 개당 뭐라고 할까?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알루미늄이 한 100원어치 들어간대요. 그렇게 가정해 볼게요.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알루미늄이 100원어치 들어간다. 알죠? 자, 그러면 자동차 부품 한 개를 생산합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 한 개를 생산하면 총 알루미늄 얼마를 구매해야 돼요? 100원어치 구매해야죠. 아까 한 개당 100원씩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100원. 총원가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 부품을 2개 생산해요. 그럼 2개 생산하면 알루미늄 얼마치 구입해야 되는 거? 총 200원. 그죠? 200원. 그죠? 이걸 그래프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동의되시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3개를 생산하면 총 알루미늄 얼마치 사와야 돼요?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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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그래프 이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프를 이으면 요 모양 나올 거예요, 요 모양. 이걸 어떤 그래프라고 하냐면 비례 그래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조업도에 따라서 우리가 총 변동비는 비례한다라고 해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총 변동비는 비례라고 외우셔야지 증가라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시험에 지금은 제가 사례를 조업도가 증가하는 사례 냈잖아요. 들었죠? 근데 시험에는 가끔씩 조업도가 거꾸로 감소하는 것도 내버려요. 그래서 비례라고 외우지, 비례. 아셨죠? 비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단위당 변동비 할게요. 그럼 여기는 단위당 변동비니까 아까는 알루미늄의 총액을 물어봤다면 지금은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알루미늄이 얼마치가 들어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해보면 자, 우리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한 개를 생산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단가예요. 우리가 단가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는 게 단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자동차 부품 한 개를 생산하면 총 알루미늄 100원어치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한 개를 생산했죠.
그럼 한 개로 나눠야 자동차 부품 한 대당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루미늄 금액이. 그럼 100원이죠, 100원? 동의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두 개를 생산합니다. 두 개를 생산하면 총 알루미늄은 200원어치 투입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200원. 근데 두 개를 생산했으니까 두 개로 나눠야죠, 여러분들. 그럼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알루미늄 똑같이 100원이 투입된 거고요. 그죠? 그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 세 개를 생산했어요. 그럼 세 개를 생산하면 총 알루미늄은 300원어치 투입해야 되는 거고. 맞죠? 근데 자동차 부품은 세 개를 생산했으니까 자동차 부품 한 대당 알루미늄의 투입 금액 100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산량에 따라서 단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안 변한다라고 해서 이걸 일정하다라고 하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자, 이제 여기 중간에 고정비라는 거, 고정비. 자, 우리 고정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임차료죠, 임차료.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요, 임차료를 그냥 심플하게 1,000원 준대, 1,000원? 그죠? 임차료를 1,000원 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고정비는 총원가니까 총 임차료예요. 총 임차료. 오른쪽에 있는 임차료는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임차료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한 개를 생산했대요. 그러면 총 임차료 얼마 줘요? 1,000원? 맞죠? 자동차 부품 두 개를 생산해도 임차료는 1,000원만 주면 되는 거고요. 자동차 부품 4개라고 할게요.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단가. 4개를 생산해도 1,000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동의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량에 관계없이 총 고정비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총 고정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장난치는 게 어떻게 장난치냐면, 여기요. 우리가 조업도에 따라서 총 고정비는 비례한다라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비례가 아니에요. 변동비가 비례하는 거지. 이거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 우리가 오른쪽은 이제 조업도, 생산량에 따른 단위당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임차료예요. 해보면, 자, 자동차 부품을 한 개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총 임차료는 1,000원 줘야죠. 1,000원인데 지금 한 개를 생산했으니까 자동차 부품 한 대당 임차료는 1,000원일 겁니다요. 동의되시겠죠? 그래서 1,000원, 이쪽 한 이 정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두 개를 생산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총 임차료 변함이 없죠. 1,000원으로. 그죠? 근데 단위당 임차료니까 두 개. 또 생산해,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임차료는 500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4개를 생산해도 총 임차료는 그대로 1,000원만 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자동차 부품을 4대 생산했으니까 4개로 나누면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임차료 250원이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250원. 네. 그럼 이거를 이어보면 완벽하게, 이건 아니지만 여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온다. 반비례 그래프.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조업도, 조업도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되셨어요. 근데 그 최근인가? 아무튼 한번 이렇게 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조업도가 무한대래요. 조업도가 무한대. 그럼 조업도가 무한대면 단위당 고정비는 얼마에 수렴할까요? 조업도가 무한대면. 이거였나? 무한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예전에 그랬던 거 요게 무한대였나? 맞나요? 분모가 무한대면 어떻게 돼요? 0에 수렴하겠지, 0. 근데 시험에 1로 수렴한다라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아시죠, 뭔지?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거 약간 산수 그게 좀 필요해요, 약간. 아무튼, 예. 여기가 무한대로 쭉 갈수록 0에 수렴하잖아요. 맞죠? 여기 무한대로 가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본 건 여기 위쪽은 순수한 100% 변동비고요. 중간에 있는 건 순수한 100% 고정비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이 변동비와 고정비가 섞여져 있는 걸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준자가 들어갑니다. 준. 그래서 준 고정비, 준 변동비는 일단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섞여져 있는 겁니다. 알죠? 근데 이 준 변동비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례를 외워주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이 준 변동비요. 좀 이따가 띄울 건데, 여러분, 준 변동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요금 있죠? 맞죠? 공과금? 공과금 맞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과금 맞죠? 그래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딱 좋아요. 여기는 준 변동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그 가스하고 전기하고요. 특히 내가 이제 가스를 하나도 안 쓴대. 나는 자연인이야. 맞죠? 가스를 안 써. 나는 무조건 찬물에서 하는 거야. 찬물에서 전기도 안 쓰고. 맞죠? 한 달 동안. 그럼 전기요금 빵원 나와요? 협조 안 해줄 거예요? 늦게 하고 싶어요? 이거 이제 안 먹혀 이제 씨알도? 여러분 전기랑 가스랑 수도랑 하나도 안 쓰면 빵원 나 빵원? 아니잖아. 기본 요금 깔고 가죠. 그죠? 그러면 하나도 안 쓴다라는 건 조업도가 0이라는 거예요. 0. 안 쓴다. 우리 공장으로 따지면 제품을 한 개도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빵 개? 맞죠? 근데 기본 요금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기본, 고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총 원가가 일단 조업도가 0이더라도 기본 요금 깔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다가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가스, 수도 이런 거 돌려야지, 여러분들. 그죠? 가스나 이런 것들 돌리면 당연히 완벽하게 비례는 아니지만 총 원가가 변동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일단 조업도가 0일 때는 고정비 성격이었다가, 그죠? 이제 조업도가,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 원가도 비례하잖아요. 완벽하게 비례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띄우겠지만 이 준 변동비는 또 시험에 이 말 잘 내거든. 같은 말이 배우셨겠지만 혼합원가다라고 해요. 혼합원가. 고정비, 처음엔 고정비 성격이었다가 그 다음에 변동비 성격이니까 둘이 혼합돼 있다라고 해서 혼합원가라고 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외워주시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요거하고 실제 기출문제 풀고요. 네, 괜찮아요. 익숙해. 오늘 외부 강의 갔을 때 다 푼하고 있어. 소득세 했거든. 다 푼하고 있다. 늦게 끝난다고 했더니 집중하더라고요. 다 써먹어. 보시죠. 자, 이제 준고정비인데요. 준고정비는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시험에서 이렇게 내요. 어떻게 줄지 아냐면, 들어보실게요. 대략. 자, 우리 회사는요,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인데, 그냥 임차를 해요. 기계를 임차한다라고 하죠. 그죠? 기계를 임차하는데, 임차료가 10,000원이래, 10,000원. 알죠? 10,000원인데, 기계장치 한 대가 자동차 부품을 1,000개까지는 커버할 수 있대요. 들리세요? 다시 한번. 우리 회사는 기계장치를 빌렸어요. 임차하고 있는데, 한 대당 10,000원이에요, 10,000원. 한 대당 10,000원인데, 얘가 자동차 부품 1,000개까지는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자동차 부품 1개에서 1000개 있죠. 자동차 부품 1개에서 1000개까지는 기계장치 몇 대만 임차하면 되는 거예요? 한 대만, 한 대만. 맞죠? 그럼 기계장치 한 대 임차하는데 총 10,000원이다라고 했죠. 총 10,000원? 맞죠? 그러면 한 대부터 1000개. 여기까지는 요 원가가 요렇게, 요 구간 범위는 이렇게 놀아요. 그죠? 예. 자, 그랬다가, 이거 여기서 느낌만 가지, 느낌. 아, 저런 느낌이 준고정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느낌만. 예. 실제로도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1001개째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럼 1001개째부터 만들면 기계장치를 1000분의 1로 짜갈라서 임차해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그죠? 한 대를 더 임차해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자동차 부품, 너무 1000개를 여기 뭐 너무 했는데? 1000개부터, 1001개부터 2000개까지는 이제 기계장치 몇 대가 필요해요? 2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계장치 2대에 대한 총 임차료는 얼마? 맞죠? 2만 원이죠, 2만 원? 그죠? 그래서, 여기 만 원 안 적어놨네. 여기는 2만 원. 그럼 1001개에서부터 2000개까지는 요 구간에서 놀고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제, 자, 2001개부터 3000개까지는 기계장치가 이제 3대가 필요하죠? 그죠? 그럼 3대를 임차하려면 총 임차료가 3만 원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업도까지는 총 원가가 그 구간에서 일정한 거예요. 일정하다가 해당 조업도가 방금 사실 1000개였죠? 해당 조업도를 벗어나면 총 원가가 그만큼 만 원만큼 더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준고정비. 그리고 어떤 모양이에요, 이거? 모양이. 계단 모양이죠? 여러분들 무슨 어거지인데 어거지죠? 이으면 계단이다? 왜냐면 이 계단 원가라 불러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어보면 계단 밟듯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단 원가다라고 해요. 아시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풀고요. 좀 쉴게요, 여러분들. 지금 피곤한 원가 얘기하시다 보면 많이,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원가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개소리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 쉴게요. 자, 일단 회차 좀 불러드릴 테니까, 좀 여러분들이 적어주세요. 어디냐면은, 168페이지. 자, 168페이지 네모 3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자, 거기에다가 우리 뒤에 있는 기출문제 회차 적어드리기만 할게요. 자, 106회 8. 우리 기출문제 106회 8번에 나왔다는 뜻인데, 이론. 그 다음에 107회 7. 그 다음에 108회 8. 다시 한번. 106회 8, 107회 7, 108회 8. 자고로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는 106회부터 실제로는 112회 참가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린 최근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봐야 되니까 제가 110회차까지는 불러드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불러드린 건 106회차에서 110회차 그 사이에서 불러드린 거예요. 꽤 출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관련 가가지고 하나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제가 불러드린 의미가 있어요. 적고 만족해 하시면 안 돼, 절대. 적었다. 난 다 했다. 아니야. 자, 어디냐면은요. 726페이지. 726. 726페이지. 자, 726페이지 7번. 교재 726페이지 7번.
뭐 하다 왔어요? 뭐 하다? 공부하다 왔죠? 공부하다 왔죠? 밥 먹고 왔어요? 맛있는 거 먹었나 보네. 나도 좀 주지. 피곤하죠, 밥 먹으면. 여러분,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이에요, 1번? 응? 1번 아니야? 잠깐만요. 726이죠? 이거 물음 잘 보셔야 돼, 이거. 실제로 물음에서 낚시 진짜 많이 해요. 자, 7번이었죠, 7번?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우리가 단위당 변동비 뭐였어요? 아까 일정. 요 그래프. 어디 갔어? 요 그래프 100원, 100원, 100원. 요거잖아요. 단위당. 이거 물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100원. 100이잖아요. 맞죠? 근데 방금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꼭 이 총 변동비는 비례라고 외우라고 했죠. 비례. 예. 비례라는 말이 같은 말 쓴다, 다른 말 쓴다?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가 비례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반비례면 감소하면 증가, 증가하면 감소 이렇게 쓰는 거고. 맞죠? 일정은 증가하든 감소하든 무조건 일정한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 조업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해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이거죠. 총 변동비니까 비례. 그렇죠? 비례니까 감소하면 감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 여러분들 뭐예요? 아까 했던 알루미늄 대표적인 재료잖아요. 재료. 재료는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당연히 총 금액이 변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4번은 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뭐냐면, 우리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이게 총원가잖아요. 총원가. 요거예요. 뭐예요? 요거. 단위당 변동비죠. 이게 단위당 변동비. 여러분, 이 단위당 100원과 1분의 100원은 같다? 제가 오늘 처음 설명드리는 거야. 재미없어? 표정이 심각한데 많이?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하나당 100원하고 1분의 하나당 100원 같은 말이잖아요. 아, 이거 회계 아니야, 산수. 좋아하지 마시고. 맞죠? 그럼 우리 이건 그대로 쓴 거고.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 이거. 얘랑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산수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배우셨어요? 대각선으로 하면 같다라는 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다. 표정 안 좋으시 그냥 이해 못하면 1번이 답이에요, 확실하게. 자,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당 100원 곱하기 한 개는 100원 이거잖아요. 그럼 이 100원이 지금 총원가죠, 총원가.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조업도가 총원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왜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 아무튼 확실한 답은 1번이야. 그래서 1번이에요. 아셨죠? 안 불쌍해요? 그렇죠. 강사니까 짊어져야 여기 되셨죠?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당 변동원가의 조업도 하나당 100원에 한 개 곱했더니 총 변동비 100원 나왔다. 100원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좀 쉴 건데 숙제 검사 좀 할게요.